뉴욕 전철 탑승객이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 내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내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가 500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누적 입원 환자 수는 1,000명 초반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72% 감소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이 왕래가 잦은 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면제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를 거부하는 실업자들에 대해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대도시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 및 차별범죄가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총 4천만 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최근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면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백신 제조사와 공화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 난관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전철 탑승객이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철 내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5일 동안 뉴욕시 전철역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일부 역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팝업 접종센터가 운영됩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뉴욕시 전철 탑승자는 205만 2,93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팬데믹 이후인 4월 17일 하루 전철 탑승자 41만 명에 비해 5배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팻 포이 MTA 회장은 팬데믹 이후 급감한 전철 승객이 돌아오고 있다고 밝히고 MTA는 오늘 17일부터 24시간 전철 운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철 내 소독과 방역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운행 재개를 앞두고 전철 내 범죄가 잇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9일 맨하튼 전철에서 해외에서 방문한 관광객이 스크루드라이버를 찔려 부상을 입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26세 남성으로 살인미수, 폭행,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MTA 직원이 괴한으로부터 얼굴을 칼로 베이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켈슨 오라일리 NYPD 교통국장은 최근 전철 내 범죄가 소수의 범죄자들에 의해 반복해서 저질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이 회장은 어제 계속되는 전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600명의 NYPD 경찰관을 추가 배치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는 내일부터 5일 동안 뉴욕시 전철역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일부 역사에서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팝업 접종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팝업 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메트로카 7회권 또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왕복권을 나눠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어제까지 총 1,682만 6,409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18세 이상 성인 약 60.2%가 1차 접종을, 48.9%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16세에서 25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24.7%밖에 되지 않아 우려되고 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가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히면서 주내 다른 대학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내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가 500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관련 누적 입원 환자 수는 1,000명 초반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72%나 감소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내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가 459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날인 일요일에는 신규 확진 건수가 339건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하루 신규 확진 건수가 500건 이하를 기록하던 지난해 여름 수준입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는 입원 환자 감소로 이어져 9일 밤 기준 코로나 관련 누적 입원 환자 수는 1,079명으로 수치상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원 환자 폭증으로 병상 부족 위기감까지 감돌던 지난 12월 말에 비해 72%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던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4로 다시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주정부의 이딴 방역 규정 완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10명 발생했습니다. 팬데믹 발생 이후 뉴저지 내 코로나 관련 누적 사망자는 총 25,8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구 대비 사망자 수치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뉴저지 주민은 346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성인 주민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오는 19일을 기해 대부분의 실내외 인원 제한 규정을 해제하는 등 일상 복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정책으로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에 제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질병관리청이 왕래가 잦은 날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면제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른 나라와 백신 예방접종 이력을 공신력 있게 확인할 방법과 한국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 나라에서 인증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나라만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 청장은 나라별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 양측이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한국과 왕래가 잦은 나라부터 백신 접종을 상호 인정하는 범위,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청장은 한국은 국가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으로 정보 관리를 한다며 다른 나라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정보를 공신력 있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해외에 나갔다 와도 2주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 지난 1년 이상 한국 방문 일정 잡기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미주 한인들, 특히 한국 거래업체들과의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업가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TV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를 거부하는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연방실업수당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경제 재개 여파로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주당 $300 추가 실업수당 정책이 9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박탈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직자들이 주당 $300씩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과 주별 수당을 합하면 일에서 받는 임금보다 나을 수 있어 기존 고용주로부터 일터 복귀를 제안받고도 거부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100만 개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달리 26만 6천 개 늘어나는 데 그치자 추가 수당이 실업자들의 구직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적절한 보육 수단을 찾지 못한 가정이 여전히 많고 고용주가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자리 둔화로 이어졌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주정부 자금 배분, 큰 타격을 본 식당의 지원, 보육자금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한 뒤 기업을 향해서도 괜찮은 급여를 받으면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고용을 호소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몬태나주는 이미 7월 말부터 연방 실업수당을 더 이상 대신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대도시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 및 차별 범죄가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는 지난해 1분기보다 2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UC 샌버나디노 산하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가 발표한 아시안 증오 차별 범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LA 등 전국 15개 대도시 권역에서 2021년 1분기 총 86건의 아시안 대상 증오 및 차별 범죄가 경찰에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69%가 늘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올 1분기에 42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1분기에 13건보다 223% 늘어났으며 이는 전국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는 전년 동기보다 140% 늘었으며 LA는 80%, 보스턴은 60%, 지난해 1분기 단 한 건의 아시안 증오 범죄 신고가 없었던 워싱턴 DC는 올 1분기에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및 차별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증오 범죄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2020년 증오 범죄 신고 건수는 265건으로 전년에 428건보다 38% 줄어든 반면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3건에서 28건으로 늘어 833% 증가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도 한인 등 소수계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경찰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년 동안 주 전역에서 일어난 혐오 범죄는 사법기관에 신고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1,4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년 동안에 994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4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혐오 사건을 인종별로 살펴보면 아시안과 흑인에 대한 사건이 가장 많이 늘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유대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3위에 올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7일 필 머피 주지사는 주내 불법 체류자 대상 총 4천만 달러 규모의 현금 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해 총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개인 및 소기업 대상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 대상 지원안입니다. 지원안은 연소득 5만 5천 달러 이하인 불법 체류자 개인에 한해서는 한 차례 최대 1,000달러, 가정당 최대 2,0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자 등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호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수혜 대상이 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이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주지사실은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자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 지원안은 주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현금 지원금이 분배될지, 총 수혜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지난 7일 뉴욕주 주류국에 따르면 뉴욕주 내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의 주류 테이크아웃과 배달 허용 기간을 1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들은 오는 6월 5일까지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고객에게 밀폐된 용기에 담긴 주류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주류국은 주류 테이크아웃 및 배달 허용 기간이 향후 축소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6월 8일 실시되는 뉴저지 예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 예비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우편 투표 중심으로 치러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다시 현장 투표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뉴저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와는 달리 올 예비선거의 경우 모든 유권자에게 자동적으로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우편투표 용지를 받지 않은 유권자들은 이전처럼 6월 8일 선거 당일 각 타운별로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됩니다. 우편투표 용지를 받았다면 이를 작성해 선관위로 다시 발송하면 투표에 참여한 것입니다. 또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이 6월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8일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선관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 전역 간선도로에 대해 제한 속도를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위반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간선도로 총 45마일에 대해서 제한 속도가 시속 5마일에서 10마일씩 하향 조정됩니다. 해당 구간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춰지는 아스토리아 블러버드 111스트리트부터 8스트리트까지 3.9마일 구간, 우드헤이븐 블러버드, 퀸즈 블러버드부터 라커웨이 블러버드까지 4.3마일 구간 등입니다. 이번 조치와 동시에 NYPD 측은 과속 주행을 하거나 보행자, 자전거에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전거 전용 차로에 주차한 경우 차량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시교통국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지역의 경우 과속이 70% 감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가 17% 감소했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카메라를 올해 말까지 현재 1,300여 대에서 2,000여 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조치는 새로운 속도 제한 표지판 설치 후 시행되며 60일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퀸즈 플러싱 161스트리트의 카페 빵마을에서 한 손님이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빵마을의 김우곤 사장에 따르면 사건은 11일 오전 11시 40분 가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김 사장은 당시 커피를 주문한 한 손님이 신용카드로 계산을 마친 뒤 카페 직원에게 카드 결제 내역에 왜 커피가 명시되어 있지 않냐며 항의하다 시비가 붙 커피를 직원의 얼굴에 붓고 난동을 피워 가게 내부를 파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고객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약 1시간 동안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30대 중반 한인 여성 직원 C씨가 몸통 쪽을 가격당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사장은 사건의 용의자가 캐셔대에 현금을 훔치려는 시도를 하다 직원들의 저항으로 제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전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 전 씨를 폭행, 협박, 개인 자산 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